환영합니다. 인포나미는 영광입니다. 600. 오늘은 이 기기에서 스크린샷을 캡처하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캡처하고 싶은 콘텐츠를 열어야 합니다. 이 예시에서는 홈 화면을 사용할 것이고 제 경우에는 이미 화면에 열려 있고 보이고 있습니다. 캡처하고 싶은 것이 지금 화면에 보이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화면에 보이면 전원 버튼과 볼륨 다운 버튼을 동시에 누르세요. 동시에 누르시면 됩니다. 공유 및 스크롤 옵션이 있는 팝업이 나타나고 잠시 후 자동으로 사라집니다. 네, 이렇게 팝업이 사라졌습니다. 팝업이 사라지면 캡처한 스크린샷은 갤러리 앱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제 여기 사진 탭에서 가장 최근 항목으로 표시될 것입니다. 하지만 예전에 캡처한 스크린샷을 찾으려고 한다면 앨범 탭으로 들어가서 스크린샷이라는 앨범을 찾는 것이 훨씬 더 쉬울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스크린샷과 화면 녹화 파일을 모두 찾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원하는 것을 훨씬 더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미디어 전체가 아니라 두 가지 카테고리만 구분해서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 스크린샷이 있습니다. 이제 저는 그리고 한 가지 더 빠르게 언급하고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고 싶은 점은 모든 화면을 캡처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보통 은행 앱에서 결제 확인 화면을 캡처하려고 할 때 이런 경험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미 그런 화면을 캡처할 수 없다는 것을 눈치채셨을 겁니다. 다행히도 은행 앱에서는 해당 결제 확인을 캡처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은행에서 생성할 수 있도록 해주는 PDF 파일을 다운로드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드리는 이유는 이것이 기본적으로 사용자의 개인정보와 보안을 보호하기 위해 설계된 기능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만약 스크린샷이나 화면 녹화 기능을 이용하는 악성 코드가 있다고 상상해보면 이 두 가지 기능은 기본적으로 같은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이런 악성 코드가 당신이 은행에 접속할 때 사용하는 핀이나 비밀번호를 알아내려고 한다면 그것이 은행의 보안에 얼마나 치명적일 수 있는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들은 이러한 기능이 앱에서 사용되지 못하도록 차단하며 애플리케이션에서 이 기능을 비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즉, 애플리케이션이 열려 있을 때 이 기능이 적용됩니다. 이제는 넷플릭스 같은 사실상 영화나 TV 프로그램을 스트리밍하는 거의 모든 플랫폼처럼 이런 기능을 사용할 필요가 없는 애플리케이션에서도 이 기능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 기능의 본래 의도와는 완전히 다른 이유로 이 기능을 차단합니다. 이들은 당신을 보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 이 기능을 차단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이들은 기기에서 자신들을 불법 복제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이 기능을 차단합니다. 그리고 자동적으로 그들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당신은 더럽고 빌어먹을 해적 취급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혹시라도 그들의 애플리케이션이 열려 있을 때 스크린샷을 찍거나 녹화를 하고 싶어 할 수도 있으니까요. 절대 안 됩니다. 당신은 역겨운 해적입니다. 저는 이런 행동이 정말 용납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걸 완전히 우회하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원할 때마다 스크린샷이나 화면 녹화를 할 수 있는 방법도 알려드릴 겁니다. 게다가 이를 위해 계정이나 구독조차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런 내용에 관심이 있다면 계속 시청해주세요.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자면 제가 이런 점을 용납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여러분께 이 방법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대부분의 경우 넷플릭스 같은 앱이 여러분의 기기에 기본으로 설치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언어 시스템의 일부로 제공되는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해도 아니라고 해도 사실상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어떤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하거나 기기에 이미 설치되어 있을 때 여러분이 그 계정을 가지고 있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계속해서 넷플릭스를 예시로 들어보겠습니다. 이 앱은 항상 혹은 대부분의 경우 기기에 기본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넷플릭스 계정이 없다면 넷플릭스 계정을 소유하고 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서비스 약관이나 이용 약관에 동의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할 때 보통 플레이스토어에서 다운로드했다면 구글의 서비스 및 이용 약관에만 동의하게 됩니다. 웹 브라우저에서 다운로드했다면 그런 약관조차 동의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아무런 동의도 하지 않고 넷플릭스를 휴대폰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동의하지 않은 이 애플리케이션을 열면 단지 실행했다는 이유만으로 그 애플리케이션이 자동으로 기기의 동작 방식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명심하세요.
이 애플리케이션은 여러분에게 동의나 허가를 요청한 적이 전혀 없습니다. 즉, 그들은 자기들 마음대로 여러분의 기기에서 이런 일을 하며 그들의 멋대로 기기의 작동 방식을 완전히 바꿔버립니다. 여러분의 선택권을 완전히 빼앗아버리고 이 기기가 여러분의 것이라면 여러분이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죠. 저는 이것이 용납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어떻게 우회할 수 있는지 그리고 넷플릭스에 대해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브라우저를 열고 여기에서 이미 보시다시피 우리가 사용할 검색어가 입력되어 있습니다. 바로 pstream, 업무부 대안입니다. 이제 더 진행하기 전에 왜 이걸 사용하는지 그리고 또 어떤 다른 방법이 있는지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pstream, MOV에는 제가 예전에 보여드리던 사이트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특정 웹사이트로 이동하는 방법을 더 이상 보여드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이트들은 자주 폐쇄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이트에서 사람들이 이 콘텐츠를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서비스 제공자 입장에서는 해적 행위, 즉 불법 복제로 간주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시청자로서 실제로 비용을 지불하지 않은 콘텐츠를 시청한다면 여러분도 해적, 즉 불법 복제자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넷플릭스 구독을 보유하고 있고 이런 사이트 중 하나에서 넷플릭스 외부의 콘텐츠를 시청한다면 그건 괜찮습니다. 여러분은 그들에게 비용을 지불하고 있으니 사실상 그들의 사업을 빼앗는 것도 아니고 단지 그들이 좋아하지 않을 수 있는 다른 방법으로 시청하는 것뿐입니다. 하지만 어쨌든 비용은 지불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그냥 조용히 하고 여러분이 지금 그들에게 돈을 내고 있는 본연의 일을 계속하면 됩니다. 이 점을 염두에 두고 pstream도 그런 사이트 중 하나였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지만 그와 관련된 정보와 대체 사이트들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에게 대체 사이트를 찾는 방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이트가 폐쇄되더라도 여러분이 다른 사이트를 찾는 방법을 알 수 있도록 말이죠. 제가 이 사이트를 보여주고 있을 때 그 사이트가 폐쇄된다면 그 영상은 더 이상 여러분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접근 방식 중 하나는 물고기를 잡는 법을 가르치면은 평생 먹고 살 수 있다는 식입니다. 이제 넷플릭스나 다른 서비스 플랫폼, 스트리밍 플랫폼의 무료 대체 사이트 같은 것을 검색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검색을 하면 다양한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하지만 주로 여러분이 찾게 될 것은 reddit의 r/piracy 같은 결과일 것이고 AI 요약 결과는 무시하셔도 됩니다. 그런 것들은 보통 쓸모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검색을 할 때는 구글을 사용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왜냐하면 검색 엔진마다 결과가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 경험상 항상 여러분이 실제로 찾고자 하는 것을 찾게 해주지는 않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서 보여드리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걸 얀덱스에서 검색해보면 원하는 걸 찾기가 정말 힘들 겁니다. 왜냐하면 얀덱스는 레딧 결과를 잘 보여주지 않기 때문에 정말 짜증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글이 이런 부분에서는 꽤 괜찮고 여기 들어가 보면 바로 몇 가지 옵션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것들은 여러분이 이 작업을 달성하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사이트들의 작은 목록일 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어떻게 검색하느냐에 따라 다른 옵션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찾은 어떤 것이든 열어보면 모두 웹브라우저를 통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웹브라우저는 스크린샷이나 화면 녹화 기능을 차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콘텐츠가 열려있든 실제 브라우저 애플리케이션이 하는 일에 영향을 줄 수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스크린샷과 화면 녹화를 차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스크린샷을 찍거나 화면을 녹화하고 원하는 대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작권이 있는 콘텐츠, 예를 들어 영화나 TV 프로그램을 녹화해서 공유하는 것은 불법 복제로 간주된다는 점을 명심하세요. 그것을 배포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조금 더 덧붙이자면요. 만약 30초 이하로 공유한다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공정 사용에 해당하며 스크린샷은 특정 시간 구간을 캡처할 수 없고 단일 이미지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괜찮습니다. 하지만 영상 녹화의 경우 예를 들어 영화나 프로그램을 1시간 동안 녹화해서 공유한다면 그것은 불법 복제로 간주됩니다. 30초, 20초, 15초 정도라면 괜찮습니다. 이것은 공정 사용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원한다면 법적으로 이것을 공유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실제로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면요. 만약 비용을 지불하지 않았다면 여전히 일종의 불법 복제라는 점을 명심하세요. 하지만 저는 여기서 여러분의 삶에 대해 이래라 저래라 하거나 감시하려는 건 아닙니다. 저는 그냥 정보를 드리는 것뿐입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